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은은한 온도 작가님, 은은한 온도 작가님. 아마 필명은 김하늘 작가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은은한 온도 작가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은은한 온도 작가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고 있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자, 그리고 종이책과 전자책을 출간한 작가이자, 그리고 계속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계속 탐구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김하늘이고, 필명 은은한 온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제가 작가님 인터뷰에 앞서서 좀 조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간단하게 좀 발췌를 해왔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뭐 공저책, 그다음에 단독 저서책 이런 게 있으시고 모닥불처럼 은은한 위로와 격려, 성장과 고백의 글을 씁니다. 뭐 이런 표현도 남기셨더라고요. 오늘도 은은하게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네이버에서 어쨌든 작가님의 그런 이름을 치고 한번 검색이 된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이거는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따지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아, 아까 자기소개에서 그 말씀을 안 드린 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음, 그 제가 항상 자기소개 하기 전에 맨 앞에 쓰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배우를 때려치우고예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해서 배우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하고 연극영화과 나오고 졸업하고 배우 활동하면서 거의 대략 한 10년 동안 이 연기 세계에 몸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배우를 음,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그만뒀어요. 딱 작품 활동을 딱 멈추고 이제 돈 버는 이제 다른 일로 경제 활동을 좀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그동안 이제 연기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연기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연기는 안 하고 연기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몇 년 동안 하다가 어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만두게 되면서 정말로 이 연기 세계에 따로 이제 떨어져 나온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는 이제 연기 쪽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고 뭘 하면 좋을까?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때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특히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뭐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이 경제관념이 별로 없으니까 너는 엄마 생각에는 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뭐 그게 그 자격증이 뭐 평생 자격증이라 하고 요새 그 분야가 뭐 뜨고 계속 뭐 돈을 잘 번다고 하고 만약에 혹시 공부하다가 뭐 따지 못하더라도 네가 공부한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되게 좀 솔깃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해본 적 없는 새로운 분야? 그래서 왠지 뭔가 그래 공부도 할 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지금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직장까지 그만둔 상태여서 이제 거의 방황을 하다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학원을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한 11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게 1차와 2차를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를 동시에 다 합격을 해야 이제 자격증을 주는 거고, 그리고 1차를 뭐 1년 차에 보고, 2차를 2년 차에 보고, 이렇게도 가능해 하고, 동차로 시험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 어쨌든 1, 2차를 다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 번에 그래도 기왕하는 거 시간 절약하게 한 번에 따자 이렇게 해서 1, 2차를 동시에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첫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입덧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진짜 학원을 가지를 못하고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했는데, 우선 들여놓은 돈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면 공부를 아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그냥 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그냥 하자 싶어가지고, 사실은 태교를 내내 공인중개사 공부로 보낸.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해에 만삭 때 시험을 봐서 합격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원래 계획은 공인중개사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이 출산을 하는 바람에 거의 쓰지 못하고 지금 장롱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이게 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음, 이런 게 약간 대학 교양 필수 과목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 너무 많이 배웠어요. 뭐, 실생활에 좀 더 뭔가 와닿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네네. 네네네네. 음, 개론 같은 경우는 진짜로 우리가 대출할 때 쓰는 뭐 원리금 균등, 뭐 원금 균등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게 공인중개사 공부가 공- 그 중개사 뭐 개론 이런 것도 있지만 민법, 등기법, 공시법, 막 음, 이런 법들을 배워요. 중개사법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민법의 약간 기본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음,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면 등기를 저희 치잖아요. 네네. 그때 뭐 갑구, 을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우니까 음, 좀 너무 유용했어요. 그렇겠네요. 네, 너무 실생활과 밀접하고 또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진짜로 물론은 그거를 따서 실제로 음,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공부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되게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뉴스에서 뭐가 나오면은 저게 뭔지 저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뭐 사람들 간의 부동산으로 뭔가 싸움이 났다. 뭐 분쟁이 났다 이러면 뭐 때문에 분쟁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이해하게 되니까 훨씬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커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겠다, 그래서 그죠? 네, 정말 아는 도움 많이 됐어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네네네네. 모르면은 뭐 저게 무슨 말인지 외계어인지 네, 그냥 그런가 네,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알면은 그래도 더 관심을 네, 가지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그죠? 내가 또 네, 거기에 맞아요. 뭔가 더 관심을 더 기울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언젠가는 이 따놓은 게 써먹을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아이들 음, 다 키우고 음, 뭐 다 키우고 뭐 한 정말 그때 뭐 뭔가 이제 신체적인 활동이 뭐 많이 음, 힘들거나 뭐 이러면은 음, 언젠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어차피 평생 음. 자격증이라 하니 그냥 잘 따뒀다. 그러네요. 일종의 뭐 보험 같은 개념으로, 그죠? 네네, 그렇죠. 네, 네. 든든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어쨌든 요 좀 멘트가 보이길래, 요 내용이 보이길래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은 네. 보통은 제가 첫 질문으로 드리는 질문이었는데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네. 보통 이런 활동명 닉네임을 보통 여쭤보거든요. 은은한 온도, 네네. 은은한 온도라고 이제 짓게 되신 배경이랄까? 예, 의미? 이런 게 궁금하네요. 아, 이것도 좀 긴데 괜찮나요? 아니요, 이게 작가님이 인터뷰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요 닉네임은 꽤 오래전부터 저한테 있던 하나의, 이제 단어인데요.
제가 한 10년도 전에, 한 2014년에 이제 그 네팔이란 나라를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팔이란 나라에 가서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고봉을 제가 트레킹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트레킹을 하고 이제 네팔을 여행하면서 이제 룸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곳은 바로 옆에, 이제 네팔 바로 옆이 인도인데, 그 인도에 있고, 실제로 태어나신 곳은 이 네팔 룸빈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성지로 엄청 국립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안에 뭐 한국절, 뭐 미국절, 뭐 일본절, 각 나라의 이제 불교 사찰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한국절에 유일하게 숙식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여행객들이 거기서 묵고 먹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곳에 가서 묵고 자고 먹고 거기서 뭐 돌아다니고 뭐 부처님 실제 태어나신 그 곳에 가보기도 하고 되게 좀 잘 며칠 지냈죠. 근데 이제 한국 절이니까 항상 새벽 5시인가 거기서 예불을 드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누구든지 예불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석해라라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참석을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참석을 하고 싶어서 이제 새벽에 겨우겨우 막 눈을 떠가지고 이제 법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이 앉으셔가지고 딱 정말 연불을 막 외우시는데 갑자기 무슨 그 연불이 마치 봉인이 해제된 것처럼 제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갑자기 막 눈물을 막 엄청 제가 막 쏟으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기도를 드린 거죠. 뭐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 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음, 딱 요 닉네임이 제 안에 떠올랐어요. 음. 이제 사실은 제가 엄청 블로그에도 있지만 불 같은 여자라고 써있거든요. 제가 되게 불 같은 편이라서 좀 몰입이나 몰두를 되게 막 잘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몇 년 동안 그 일에 막 휘몰아쳐서 막 밤잠도 안 자고 막 몰아쳤다가 또 차갑게 식어버리고 좀 일명 뭐 번아웃이 오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기 패턴을 너무 반복하면서 제가 너무 막 불타올랐을 때는 나도 다 타버리고 주변 사람도 다 너무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또 차갑게 확 식어버렸을 때는 저도 너무 냉소적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저를 보면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약간 우리나라 온돌처럼 그냥 딱 적당한,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런 은은한 온도로 살면은 내가 좀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나도 잘, 그리고 내가 내 주변도 따뜻하게 데우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앞으로 좀 이런 은은한 온도를 지닌 사람으로 살고 싶다. 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고, 나중에 이제 블로그를 열고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러면은 그때 나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했으니까 이거를 내 닉네임으로 써야겠다. 라고 해서 은은한 온도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음, 되게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예. 네. 그리고 나름의 어떤 그런 서사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런 네. 스토리도 있었고, 스님의 그러한 어떤 연불, 그런 것 때문에 공인이 해제되는 느낌이 들면서 눈물까지 쏟아지는, 이야, 그런 네. 경험은 인생 동안에 한 번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 그 당시를 한번 회고를 하면은 네. 왜 그런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음, 기도를 드리는 어쨌든 그 상황, 그 시점에 네네. 뭐 마음의 고민이나 번뇌나 뭐 힘든 그런 어, 게 있었었나요?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여행을 오게 된 것도 되게 충동적으로 가게 된 여행이었어요. 갑자기, 그때도 거의 뭐 일을 거의 쉬지 않고, 한 2, 3년은 쉬지 않고 하다가, 딱 한 2달 정도가 시간이 딱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대학원도 등록이 돼 있었고, 작품도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그 작품에는 심지어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 조연출로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 2달 동안 뭔가 막 어디로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동적으로 간 여행이었고 사실 그 여행에서 어, 이별을 겪은 것도 있었지만 정말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그리고 나는 뭐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연애를 반복해야 하는 건지, 막 이런 복잡한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혼란기가 그 시기에 딱 있었고, 충동적으로 갔던 여행에서 내내 좀 찾았어요. 나 이 여행 왜 갔었지? 나 여기 왜 갔을까? 나 갑자기 여기 왜 왔지? 그 히말라야를 오르면서도 나 여기 왜 왔지? 계속 그러면서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그 룸빈이라는 곳에서 아, 나 이런 모든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여기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아, 그때 여행 가길 정말 잘했다. 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혼란기였고, 실제로 음, 그 해 거의 겨울에 제가 배우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딱 먹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여행지라든지 여행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그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 여행지를 선택하고 트레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게 이유가 없어요. 이제 어느 날, 뭐 어디선가 우연히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고봉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산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음, 그래서 아, 저기 너무 가고 싶다. 저긴 어떻게 가는 거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트레킹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기 가야겠다. 그리고 마침 제가 저축해 놓은 돈이 이렇게 막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갈 수 있는 수준의 돈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뭐 진짜 한 동남아 정도 갈 수 있는 저축액이 있었는데 딱 그 금액이 그 금액과 맞아 떨어지겠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로 가야겠다. 나 저기 가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진짜 동네 뒷산도 잘 안 올라가 봤는데 막 그렇게 트레킹을 하고 왔습니다. 야, 뭔가에 끌렸네요, 그죠? 네네네. 음. 그리고 우연히 그냥 찾아서 본 것도 아니고 우연히 뭔가 그러한 네. 화면을 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러한 어떤 경험담을 종종 들어요. 뭐, 아, 지난주에도, 예, 한 작가님이 우연히 어떤, 어, 화면을 봤는데, 그거에 되게 어쨌든 뭔가 계기가 돼가지고 뭘 시도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참,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 그럼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맞아요. 네. 예, 음, 어쨌든 그 트레킹을 며칠 정도 갔다 오신 거죠? 어, 근데 또 제가 되게 재밌는 게 히말라야 고봉이 되게 여러 개가 음, 있고 트레킹 코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기왕 트레킹 가는 거 제일 높은 데로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음, 사실 거기는 일반 초보자는 잘 안 간대요. 보통 안나푸르나를 많이 가고, EBC 쪽은, 에베레스트 쪽은 잘 안 가는데, 그것도 비수기에, 제일 추운 시즌에, 제가 그냥 기왕 가는 거 제일 높은 데 가야지. 이러고서 거기를 그냥 간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총 17박 18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신 건가요? 이게 이제 세르파라고 하는 이제 어, 보통 세르파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네. 포터라는 음,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포터 분을 제가 이제 고용 음, 계약을 이제 음, 그분을 이제 동행을 해서 왜냐 길을 모르니까 음. 그분이 안내해주는 길로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간 거죠. 이야, 백팩 메고.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뭐, 그, 용기도 대단하신 것 같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저지르신 거잖아요. 그죠? 아, 네. 네, 결국에는 그 여행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다. 그죠? 네, 너무요. 그 여행에 약간 저라는 사람의 이제 분기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굵직한 분기점이 이 네팔 여행인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인 생각은 그러한 약간 성격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그러면은 뭐 플랫길 뭐 이런 거 어디 어, 많이 가잖아요. 네. 산티아고인가? 뭐 네네. 그런 데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도 언젠가 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니, 산도 갔는데 평지는 나 갈 수 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도 사실 되게 가고 싶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그죠? 맞죠? 아니, 그 어려운, 그 또 추운 어쨌든, 네, 환경에서 내가 이것도 해냈는데, 네, 네. 뭐 너무 좀 이렇게 저렴한 표현이지만, 뭐, 평지는 껌이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네, 물론 네, 얼마나 맞아요. 힘들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특히 재미있는 이제, 표현으로 하는 건데, 예. 네, 특히 이제, 그래도 산티아고는 이제 지상인데, 이제 음, 히말라야는 거의 3,500 정도가 넘어가면은 아예 나무가 없어요. 음, 나무도 없고, 그냥 다 바위고, 그냥 이게 정말 약간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내가 본 풍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끝없는 바위에 너른 평야 같은 데도 나와요. 신기하게 산인데 그런 데를 그냥 묵묵하게 배낭 메고 그냥 계속 걸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올라가면은 음, 진짜 막 얼음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고산병도 와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음.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하니까 산티아고는 충분히 걸을 만했는데 그러네. 일종의 극한 체험을 하셨으니까, 산티아고도 당연히 고된 어떤 그런 과정이겠지만은, 그죠? 여행이겠지만, 네, 충분히 은연한 온도님을 해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그 버킷리스트를 언젠가는 잘 이제 미션 클리어를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한번 산티아고든 아니면은 뭐 어디든 그렇게 뚜벅뚜벅 걷는 것도 꼭 또 해외가 아니더라도 뭐 맞아요. 국내더라도 어디든 그렇게 혼자서 묵묵히 걷는 경험은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긴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 계속 걸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시선이 생각이 나로 집중되는 시점이 분명 올 것 같고, 그죠?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면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네. 갑자기 또 그 분이 생각나네. 하정우 배우? 하정우 배우가 그렇게 어, 걷는 거를 좋아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 음, 걷기에 모든 걸 쏟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걷기에 관한 책도 내시고. 음,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네. 어이구, 그렇고. 어쨌든, 그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다음 질문 드려볼 텐데, 아까도 뭐 네. 소개를 하셨듯이, 배우 때려치고 매일 글 쓰는 엄마 작가, 이렇게 본인을 또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 배우가 된 사연이랄까, 이 음, 이야기를 참 들어보고 싶어요. 나는 음, 언제쯤 배우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우리 주위에 평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제 주위를 둘러봐도 배우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브라운관 배우든 아니면 연극 배우든 그래서 흔하지 않은 직업인데 그럼 언제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한 10여 년 어쨌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배우 일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왜 그거를 이제 접으시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하게 되셨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네요. 음. 우선은 어릴 어, 때부터도 뭐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막 왜 유치원 같은 데 가도 막 이렇게 장기자랑 하면은 저기 무대에서 제일 까불면서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가 저였대요. 그래서 막 뭘 시켜보면은 꼭 이렇게 막 안 해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당당히 나가서 하고 막 어른들한테 뭐 노래해봐 이러면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어디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막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 다 보면서 노래 부르고 그래서 그런 끼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도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했고 그래서 뭐, 어릴 적 막 장래희망 쓰는 거에도 막 연기자, 뭐 성우, 이런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막 이럴 때는 또 그냥 취미처럼 그냥 공부하고 너무 먼 이야기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또 막 배우처럼 특출나게 예쁜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우선은 딴 거를 좀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원래는 이제 아나운서를 쪽으로 신방과를 가려고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연극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대학에 가서 신방과를 가면은 꼭 극회에 들어가서 나 연기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면서 아니, 결국 신방과를 가서 동아리에서 연기를 하고 싶어 하면은 왜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그냥 연극영화과를 바로 가면 직진으로 되는데, 연극, 네, 영화과를 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왜 돌아갈까? 그래서 그럼 그냥 연극영화과를 가자. 이게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거 보니 이게 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엄마한테 나 이제 연극영화 갈 거야. 나 그동안 꿈이 배우였어. 그래서 다 제가 학원 알아보고 엄마한테 그냥 나 여기 학원 보내줘. 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심지어 재밌는 건 저희가 그때 가정 형편이 별로 그렇게 막 예체능을 막 지원해 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공부만 한 것도 있었어요. 이제 뭔가 예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일도 너무 많은데 그거를 우리 집이 다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공부했던 것도 있는데 사실 그때쯤부터 저희 집이 좀 피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제가 아 이때다 이 정도면 나도 한번 다녀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학원을 알아봤고 심지어 학원 원장님한테도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집이 좀 힘든데 학원비를 좀 깎아. 어유, 철이 드셨네. 그래서 거의 반년은 좀 할인된 학원비를 내고 다녔어요. 음, 음,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하고 싶었던? 그래서 그렇게 결국 했고, 다행히 이제 고3 때 이제 연극영화과 입학을 해서 이제 배우 생활을 하게 됐고, 이제 열심히 했죠. 매우 열심히 했고,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때는 제가 약간 은은한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너무 이제 한 방향만 있다 보니까 좀 저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음, 이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그들을 왜 저렇게 안 해? 왜 나처럼 안 해?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왜 저 사람들은 어? 맨날 저렇게 놀고 막 이런 생각까지 막 하고 그리고 되게 질투심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막 연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배우들도 연기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막 너무 막 질투심과 이런 게 음, 정말 살리에리 컴플렉스가 왔나 싶을 정도로 이게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거를 끝끝내 붙들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너무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에 막 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로 배우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 음, 이제 한 20대 한 중후반이 되면서 이제 아직은 진짜 가난하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딱 그것만 보였다가 뭐 누구는 뭐 취직해서 뭐 내 친구 누구는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아직도 그때도 기억나는 게 3개월 연습하고
공연까지 다 했는데 받은 페이가 10만 원이었거든요. 음, 이 정도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너무 들고 이러면 내가 뭐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뭐 나는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에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말 그대로 그 결혼이라는 거였어요. 음, 만약에 내가 어, 극단적으로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연기 잘하고 너무 뭐 상도 연기상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훌륭해. 그런 훌륭한 배우인데 평생 싱글이야. 이런 삶과 아니면은 배우는 아니지만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그냥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 이 둘 중에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제가 이 가정에 기울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내가 이 배우를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는구나 싶어서 난 그럼 이런 결혼을 해야겠다, 가정을 이뤄야겠다.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왜냐면은 이제 배우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는 거의 다 결혼을 안 해요. 왜냐면 이 일이 너무 불규칙적이고, 뭐 누군가 이제 안정적인 생활이 되게 안 되고, 낮 시간, 뭐 공간 이런 것도 너무 다 불규칙적이고 일반인과 리듬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이걸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 거의 이렇게 되는 구조에서 저는 이제 이 후자 쪽으로 이 가정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작품을 하고 있는데 대본을 보는데 예전에는 대본을 보면은 이 인물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인물이 너무 안타깝고,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 인물의 이야기를 잘 전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얘 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얘가 이해가 안 가. 난, 난 모르겠어. 이러면서 인물에 대해 이입이 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배우로서 사고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마침 그 시즌에, 그렇게 고민하던 시즌에 개인적으로 집에 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나고, 막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는데, 거기가 그때가 27살 후반쯤이었으니까, 사실 제 동생은 이미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안에 큰일이 나서 이제 제가 첫째라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딱 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뭐 부모님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연기한다고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에만 빠져서 있었던 거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약간 그때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남들을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엔터테인을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가 내 자신도 못 돌보고 우리 가족도 못 돌보면서 살았구나. 내가 우리 가족, 나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내가 남한테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에 되게 회의감이 많이 오면서, 나는 내가 바로 서기 전까지는 예술은 앞으로 안 하겠다. 라는 이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오면서, 진짜, 이제 배우는 그만. 우선 돈을 벌어야겠어. 이렇게 마음이 탁 굳어져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배우도 종류가 있을 텐데 주로 하신 게 연극 배우인 건가요? 어때요? 네네, 주로 연극 무대를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 종종 뭐 단편 영화도 찍고, 음, 좀 영화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쯤에 제 마음이 이제 이제 음. 멈춤이 되었죠. 그러면은 뭐 이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연극 배우들의 어떤 그런 처우라든지 그런 생활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 되게 좀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네, 들어서 연극 배우가 뭐 일반 직장인이나 직장인보다도 그 정도는 이제 수입이 예를 들어 들어와. 네. 그러면 그랬다고 하면은 어떻게 계속 연극 배우의 길을 갔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이제와 생각해 보면, 저한테 그 배우라는 직업이 그거를 감수할 만큼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음, 예전에는 작품을 할 때 보통은 인물 생각을 되게 많이 일상에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왜냐면 지금 제가 글을 쓸 때 보면은 항상 제 머리 어딘가 꼭지에는 글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어요. 음. 뭘 봐도, 아, 저거 글감. 음, 아, 보면서, 아, 나 이거 책으로 써야겠다. 라면서 막 메모해놓고, 아이디어 정리해놓고, 그런 글감 노트도 있고, 메모가 있고 한데, 제가 배우할 때는 그 오프가 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연습실을 나오면은 다 잊어버려. 음, 다 잊어버려. 그 배우 생각, 뭐 작품 생각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음, 내 삶을 살아. 그러다가 딱 연습실에 들어오니까, 그때 또 연습해. 그러니까 사실 이게 훌륭한 연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어떤 그런 사고의 흐름이나 생각의 그 지점이 있고, 지금은 제가 이제 매일 블로그에 글 쓴 지 2년이 됐는데,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매일 글을 써요. 근데 그때는 그냥 연습을 하루 안 하는 날도 있는 거예요. 음, 뭐 이렇게 못하면 못하는 날도 있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와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사실 연습을 하려면은 감수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수할 만큼 이게 하고 싶지 않았구나. 음,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거를 감수하면서도 제가 계속 글을 붙들고 쓰고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머릿속에도 계속 남아 있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그때는 연습실에 있을 때는 온이 되는데 빠져나오면은 오프가 너무나 잘 됐어요. 음.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보였던 게 아닐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러면, 질투를 했던 게 아닐까. 음, 뭐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건 맞고, 그래서 배우가 됐지만은, 그러면은, 뭐랄까, 아주 그런 강렬한 그런 열정이나 간절함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네, 해석이 네. 되는 걸까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음, 생각해 보면은, 좀, 그, 모든 예술에는 자기를 치유하는 힘이 있잖아요.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글쓰기도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연극이라는, 이제 배우라는 거는 사람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막, 제가 소리로 막 울지를 못해요. 울 때도 막 꾹꾹 참으면서 우는 편인데 제가 연기를 할 때는 큰 소리로 막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치유의 매력에 제가 빠졌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음, 음. 그래서 그게 내가 이런 치유의 매력을 제가 배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좀 그런 효과를 보긴 하셨나요? 치유의 효과를? 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 10여 년간 어쨌든 배우의 생활을 결국에는 이제 접으실 때 그 시점에 뭐 크게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이후에 좀 후회가 되거나 그런 순간 없었어요? 네. 그래도 그렇게 제가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후회도 없었던 거는 사실은 그 1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음, 대학교 내 4년 동안도 휴학 한 번 안 하고 방학 때도 내내 공연도 하고 음,
거의 8학기잖아요. 4년이면 8학기인데 제가 10편을 작품을 했어요. 그러면은 방학 때도 작품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거기서 대학 생활에도 그랬고, 졸업하고 나서도 작품이 들어가 있는 동안 다른 작품 연습 들어가고, 이렇게 맞물려서도 몇 년 동안 작품을 하고,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지, 이제 다 했다. 음, 할 만큼 했다, 내가. 음, 그런 생각은 해서, 지금도 사실은 전혀 후회 없고, 음, 오히려 너무 대단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배우를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제 배우 친구 보면은 그 친구는 막 새벽 알바하면서 연기를 그렇게 했어요. 음, 근데 저는 새벽 알바까지 하면서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 그런 시간들을 다 견뎌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여우주연상도 받았어요. 음, 어, 무슨 어떤 영화 평론가 협회인가? 거기서 음, 여우주연상도 받고, 이제 점점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아니까 점점 음, 얼굴이 더 많이 비추고, 더 유명한 배우들과 한 작품에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이런 게, 그래, 저런 사람들이 배우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진짜 그 시기를 버틴 사람들을 더 존경하게 된 거죠. 나는 그거를 못하고, 난 나온 사람이니까, 그 세월을 지나서 그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죠. 그때 요즘 말로 리스펙 하는 거네, 그죠? 네네네. 너무 대단하죠. 어,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 내막을, 그죠? 얼마나 네, 소위 말해서 갈아 맞아요. 넣었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작가님은 그걸 아니까. 네네. 저거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맞아요. 운빨이 아니다.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질투와 시샘 이런 게 있었던 시기도 어, 있었지만은, 맞아요. 오히려 이제 그 영역을 나와서 제3자로 보니까, 그죠? 네. 그런 시선이 또 보이게 되는 거네요. 네. 음, 어쨌든 그래서, 음, 네네. 후회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네네. 미련이 안 남는다고 하시니까 네. 다행이네요. 그쵸? 네. 다 어, 걱정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음, 안 하시와?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저는, 전혀. 막, 음. 나 다 했어. 할 만큼 다 했어. 전혀. 나 너무 후련해. 막 이런. 그러면은 배우의 그 생활을 했던 게 네. 이제 곧 글쓰기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나눌 텐데, 이런 글쓰기라든지 다른 뭔가 활동이라든지 생활에 뭔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나요? 어때요?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무대에 많이 서봤으니까 저는 사실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고 지금도 인터뷰도 너무나 오케이 막 너무 불편하지 않고 오케이 좋아요 막 이렇게 되고 무대에서 뭔가 하는 행위도 저한테는 별로 두렵지 않고 오히려 음, 재밌거든요. 너무 막 좋고 빨리 막 또 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뭐 누가 강의 제안해 주시면은 냉큼 저 먼저 음, 해볼게요. 막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기회를 더 빨리 잡는 편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음, 주시면. 그리고 이제 글 쓰면서는 이제 제가 뭐 연극 작업을 주로 했고, 뭐 작품도 했지만 창작 작업도 많이 했었어요. 음, 창작극도 많이 하고 그랬어서 이제 제 글에서 좀 뭐라 그럴까? 디테일하다? 뭔가 음, 진짜 뭔가 소설 같다? 음, 이런 순간들을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음, 에세이인지, 특히 12월에 출간한 책 같은 경우는 이게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음. 모르겠다. 너무, 실감 나다. 그래서, 이게 내 문체 스타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배우를 했던 영향인가 싶었어요. 근데 분명히 있겠다, 그죠? 또 어떻게 보면 네네. 없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고, 그죠? 예, 뭐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니까. 특히나 이제 네. 연극만 그런 어떤 액션에 관련된 그런 것만 한 게 아니고 창작 활동도 하셨다고 하니까 네. 분명히 크고 작게 뭔가 영향이 있겠네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배우에 관련된 어떤 말씀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은 글쓰기 관련된 한번 주제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맨 처음에 글쓰기를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뭐 예컨대 블로그라고 하는 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은 블로그와는 별개로 다른 글쓰기를 하시게 된 건지. 근데 방금 창작 활동도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일종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본격적인 온라인 글쓰기랄까? 이거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가 또 궁금하네요. 어, 원래부터 일기 쓰는 거는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일기가 여전히 집에도 있고, 항상 다이어리 쓰는 거 좋아하고 했었는데, 이제 첫째를 낳고, 이제 뭐 엄마로서 살고, 또 일을 하면서 계속 살고, 워킹맘이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 너무 또 공허한 거예요. 아이를 키워서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그냥 나라는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어, 어느 날 또 책을 읽었는데 자기계발서를 좀 그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자기계발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새벽 기상이더라고요. 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새벽 기상이 제일 시간을 내기가 적절해 보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밤에는 또 애들이 있고, 애가 있고, 또 낮엔 출근하고, 애 보고 뭐 이러니까, 아, 차라리 밤에 하는 것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더 컨디션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상을 시작하게 됐고, 새벽 기상을 하면서 그냥 하면은 너무 흐지부지 될 것 같은 마음에,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 글을 좀 남기면 내가 좀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온라인에 글쓰기를 있죠. 하면.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상 한 내용을 그냥 블로그에 그냥 적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이는 그렇게 혼자 기록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게 됐는데, 막 입덧이 또 너무 심한 거예요. 어, 그래서 막 새벽이고 뭐 글쓰기고 뭐고 다 그때 좀 놓게 됐어요. 그리고 그 블로그를 하면서 제가 브런치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게 합격이 되면서 제가 12월에 그 종이책으로 출간한 책을 실은 그 해에 브런치에서 제가 연재했던 작품이에요. 음, 근데 그 책이 딸이 쓰는 엄마의 자서전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와 이제 엄마의 일생을 저의 시각으로 본 글이었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제 어린 시절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사실은 뭔가 에너지가 다 탈탈 털린? 그걸 딱 탈고하고 나니까, 연재를 마치고 나니까 에너지도 다, 글 쓸 에너지도 다 떨어지고, 마침 둘째를 또 임신을 했고, 그래서 또 글을 또 놓게 됐어요. 근데 그 임신 기간 동안 내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음, 이제 입덧도 가라앉고 하니까, 나 그때 계속 쓸걸.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 힘들다라고 한 줄이라도 쓸걸. 음, 이게 매일 쓰다가 딱 한 번 놓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계속 놔지게 되더라고요. 그 한 번이. 그때 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나 계속 쓸걸. 음, 그래서 둘째 낳고는, 나 앞으로는 계속 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음, 생각해서 이제 조리원에서 첫 글을 쓰고 이제 조리원 퇴소하고 나와서 1월부터는 음, 매일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음, 한 줄이라도 글을 음. 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2년이 어느덧 되었어요. 야, 참 대단하시다, 그죠? 소위 말한 1일 1포, 어쨌든 매일 포스팅을 하는 걸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넘게 있고 2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삶에서 얼마나 변수가 많이 생겨요. 뭐, 체력적인 거든 건강적인 거든 아니면 나 외 외부 요인이든. 근데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는 이건 뭐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한번 후회해봐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맞네요. 예, 이제 그 한번, 후회를 다시 하고 싶진 네. 않다. 네. 네. 다시 음, 하고 음, 싶지 않아요. 네. 음, 대단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책에 대한 말씀을 이제 꺼내 주셔서, 작년에 이제 단독 저서로 이제 내신 건데, 내가 엄마라면 웃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 네. 요 책을 또 쓰게 되신 계기라든지 배경을 알고 싶네요. 여러 가지 그러면 첫 책을 뭔가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음, 브런치에 연재한 거를 토대로 낸 책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그러면 요게 이제 책이 태어나게 된 배경? 이게 음, 궁금하네요. 좀, 원래 엄마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한번 꼭 책으로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늘 했었어요. 어릴 적부터. 음, 그러니까 일기 쓰는 거 아무래도 좋아해서 그런지 언젠가 책 쓰고 싶다는 욕망도 그때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배우 음, 욕망과 또 같이. 그래서 언젠가는 엄마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했었는데 정말로 제가 또 엄마가 되니까 음. 우리 엄마 이야기를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작가님의 엄마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그 욕구가 다른 엄마와는 좀 뭔가 다른 삶을 사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뭐 끈끈해서인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되게 많은 갈등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제 책에도 적혀 있지만, 사실은 저는 어릴 적에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가정폭력을 행하시는 분이었고, 사실 저는 엄마가 뭐 맞는 거, 뭐 죄가 맞는 날도 있었고, 그런 거를,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제가 가장 엄마한테 존경하는 부분은 엄마가 지금까지도 아빠 욕을 별로 하지 않으세요. 음, 그리고 항상 그렇게 그런 모질고 힘든 일을 겪음에도 너무 진짜 밝으시고 되게 영롱하세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사실 20대 때도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엄마 생각을 많이 떠올렸어요. 이제 음, 어쨌든 저는 이제 가정폭력에서 이제 아빠와 음, 분리가 되면서 제가 아빠 안 보고 산지 거의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엄마가 또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또 보고 하면서도 엄마가 너무 강인하고 되게 영롱하고 너무 맑고 과연 음, 나라면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음, 처음에는 이해도 안 가고 의아하고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20대 때는 이제 힘든 일을 제가 스스로 겪으면서 엄마도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아빠도 저러고 형제들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 견뎠는데 돈도 없고 다 견뎠는데 내가 못 견디겠어? 나도 할 수 있어. 엄마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는 이런 엄마의 삶이 또 위로가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 제가 직접 엄마가 돼 보니까 음, 원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음, 굉장히 힘든 걸 하셨더라고요. 자기 감정이 자식한테 전가되지 않는 게 이게 음.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지. 그 가장 힘든 부분이죠. 이 소위 네, 말하는 감정,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거. 저도 네. 잘 못하는 거, 맨날 반성하는 거.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엄마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음, 엄마 이야기를 나는 꼭 한번 책으로 내서 하고 싶다. 음,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얘기를 가장 먼저 쓰고 싶었고, 그래서 브런치로 그 얘기로 이미 작가 신청을 했고, 그게 통과가 돼서 음, 이미 그 얘기로 연재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마무리했을 때 진짜로 엄마 인터뷰하면서 했거든요. 맨날 어, 엄마 녹음하고 인터뷰해서 그 인터뷰한 걸 토대로 제가 글을 썼었는데,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쏟았었
하다 보니까 뭐, 한번 이제 지칠 때도 됐고, 음, 하여튼 그러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음, 많이 울고, 쓰면서 진짜 펑펑 울고, 그렇게 쓰고, 엄마가 마지막 이제 연재까지 다 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엄마의 삶 전체를 위로받는 기분이었다고, 음, 너무 고맙다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이거를 세상에 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썼지만, 저나 이제 저희 가족한테 좀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우리 가족한테 과거를 좀 위로받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이제 연재했던 작품을 책으로 낸 거는 원래는 크게 막 책으로 낼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엄마가 엄마 얘기를 쓰다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음, 딸이 작가야? 막 이렇게 우리 딸이 음, 이런 걸 했어. 이거 내 얘기 음, 한번 봐. 막 이렇게 연재를 하시는데, 엄마 주변 분들이 다 이제 환갑이 넘으셨는데 계속 막 음, 핸드폰으로 글을 막 그렇죠. 보시니까 아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엄마 내가 그냥 그거 그럼 종이책으로 내가 내줄게 음, 이래가지고 이제 자가 출판을 한 거죠. 그래서 POD 음, 출간이라는 형식으로 제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지만 이제 POD 출간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종이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 엄마 지인분들이 막 10권씩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머니한테 귀한 선물을 주셨네요. 그죠? 그리고 이 책에 그러면 나오게 된, 연재해서 이 책에 나오게 된 배경이 결국에는 이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네요. 그죠? 네, 맞아요. 야,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쓰시는 과정 중에서 결코 뭔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목차에도 뭐 예컨대 동반 자살 협박, 부인을 음, 파는 남편, 뭐 이렇게 음, 음. 어쨌든 좀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 기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내가 쓰겠다, 뭐 그거를 사전에 알리든 아니면 중간에 아셨든 그러면은 뭔가 말리시거나, 아이, 그런 얘기 뭐하러 써. 뭐 이렇게 하시거나, 인터뷰를, 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하셨다고 하니까, 엄마, 내가 이런 글을 연재를 하는데, 좀, 엄마의 인터뷰가 필요해. 좀 해줄래? 어쨌든 뭔가 어머님의 의향을 물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쭤보셨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그런 과정에서 뭐, 반대라든지, 이런 만류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셨나요? 어머니께서? 네, 우선은 저희 엄마는 제가 한다 그러면은 별로 말리는 법이 없으시고, 음, 그리고 제가 한다 그러면 사실 말려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식 그래서 이기기 쉽지 않죠. 네, 네, 잘 말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좀 엄마의 영향인지, 음, 저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집안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숨기지 않는다? 음, 좀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음, 아빠 없이 살았어도 어디 한 번도 저희 이렇게 숨기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 우리 음, 이혼해서 아빠 없어.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 놀러 와. 막 이러면서. 음, 그리고 돈이 없었어도 막 그 돈이 없는 게 아니 돈이 없으면 없는 거지. 막 이렇게 막 특히 딱히 주눅들거나 막 그 돈이 없다고 막 숨기고 싶다거나 막 이렇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이야기도 뭔가 음, 숨기고 싶다라기보다는 음, 그냥 난 이렇게 살았어. 뭐, 나는 내 과거가 이런데 이게 큰일 날 일인가?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 가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 왜, 그래서 근데 네네. 어르신들은 좀 더 뭔가 보수적이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 야, 그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 남사스럽게 뭐 그런 얘기를 쓰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음, 같은데, 음, 어머님도 음. 그런 반응을 아니셨나 보다, 그죠? 네네.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되게 깨어있는 분이세요. 음, 되게 깨어있고, 어릴 때도 진짜 저희한테도 공부하라는 소리도 거의 안 하셨고,
특히 막 제가 시험 기간에 저는 좀 학구열이 좀 있는 편이고 공부 음, 욕심이 좀 있는 편인데 제가 막 음, 시험 공부를 막 혼자서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엄마가 막 엄마랑 영화 보러 가자 막 이러세요. 그럼 엄마는 무슨 딸이 시험 공부하는데 지금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면 세상에 그런 엄마 어딨냐 막 이러면은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지 네가 지금 전날 하루 그렇게 벼락치기 한다고 그게 될 것 같았으면 이야, 아니, 뭐, 맞는 말씀이신데, 그죠? 네, 그래도, 보통 부모님들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전날 그 하루라도 반짝이라도 네, 하길 바라지, 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뜻 뭐 영화를 보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그죠? 네, 네, 그렇게 말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제가 막 찾아서 공부를 한? 제 동생도. 음, 그렇고, 제가 막 어릴 적에 진짜 사고도 많이 치고, 호기심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막 이것저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제 진짜 제가 엄마가 되고 음. 나서 그때 한번 엄마랑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엄마는 나를 그때 어떻게 참았어? 막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걸 다 어떻게 견뎠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지? 뭐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때는 당연히 그런 게 궁금하고, 당연히 그런 게 해보고 싶고, 이게 다 한때고, 언젠가 저게 호기심이 끝나면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는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 대단하시다. 대단하죠. 음, 그래서, 진짜 엄마 대단하다. 그러게, 애를 뭐 한 100명 키워보신 어떤 네, 베테랑이에요, 그죠? 나는 못하겠는데. 음. 저도 애가 둘인데,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그렇죠. 거의 뭐 성인 군자나 돼야, 그죠? 음. 그래서 음, 항상 저한테 엄마가 애 시각으로 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첫째가 지금 이제 작년에 8살이었으니까 8살의 시각으로 봐. 8살에는 그게 힘들 수 있고 8살엔 그게 궁금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근데 그렇게 원체 깨어있는 분이셔서 제가 어쨌든 뭘 하고자 함에 있어서 다 음, 해보라고 해주시는 편이고 심지어 제가 한번 남자친구한테 되게 미쳐 있어가지고 짐을 싸들고 나 남자친구 집으로 갈 거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가라고 가라 실제로 음, 짐 싸들고 남자친구 집에 간 적도 있어요. 어, 가라. 이야, 어머니께 어떻게 뭐 표현하자면 쿨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어쨌든 자녀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강하시네요. 그죠? 어, 그 믿음이 강한 건가요?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네 살 길, 네 갈 길은 네가 알아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뭔가, 맞아. 그런 맞아.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시긴 하세요. 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막 음, 음, 넌 네 인생이 있는 거고 그렇죠. 엄마가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너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막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뭔가 좀 서구적인, 예, 예, 네, 아메리칸 네. 스타일,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예, 그런 게 뭔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전 남자친구도 다 엄마 다 보여줬어요. 음, 그런 게 좋죠. 예, 뭔가, 그죠? 막 숨기고, 뭐 이런 네, 네. 것보다는 뭔가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숨기는 것도 별로 없고, 그죠? 맞아요. 그게 더 편하고, 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끈끈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엄마가 제일 싫어했던 게 거짓말이어서 음,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다 용서해준다. 음, 그래가지고 음, 진짜로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진짜 용서해줬어요. 야, 그래서 딱히 거짓말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음, 지금도 저도 거짓말을 잘 못해요. 빈말 같은 거 잘 못하고. 음, 음. 근데 그게 정말 희한하게 고스란히 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엄마 거짓말은 용납 못해. 음.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알았어, 용서해줄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말 엄마한테 숨기는 게 없는? 음. 음, 그게 그런, 중요하죠. 그죠? 네, 네. 또 거짓말은 또 계속 거짓말을 또 낳게 네, 되니까. 네. 네. 악순환이고.
어머님이 되게 교육 철학이 확고하시고 되게 좀 좋은 것 같네요. 예. 음. 그럼 또 다음 한번 주제로 넘어가면은 작년에 뭐 마라톤, 북 콘서트, 사회, 아, 온라인 강의 어쨌든 되게 여러 분야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뭐 이거는 또 어떻게 도전하는 거를 원래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예. 음, 음. 우선은 저는 이제 TCC라는 그 선한 작가 모임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TCC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이제 전자책도 내게 됐고, 그리고 같이 TCC에서 공저도 내게 됐고, 물론 다른 팀에서 제가 공저도 내기도 하지만 TCC에서도 공저를 꾸준히 내고 있고, 그리고 그 콘서트 사회도 저희 TCC 콘서트였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를 말씀을 주셔서, 하겠다. 무대는 뭐 살 수 있죠. 뭐 그렇게 제가 하게 됐고, 그리고 작년에는 음,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어떻게 보면 더 성장? 도약을 하고 싶으면은 한 번도 내가 안 해본 일에 도전하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매달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일 시도하기가 제 작년 목표였어요. 그래서 뭐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12가지의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시도해 보느라고 그런 도전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럼 결국 12번을 다 뭔가 성공을 했나요? 10월에는 못해서 11번 어, 됐어요. 11번. 야, 근데 11번도 대단하시다, 그죠? 그럼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로운 도전은? 그게 사실 마라톤도 그렇고요. 음, 저는 뭐 제가 막 트레킹도 하고 히말라야도 가서 되게 운동을 잘하고 즐겨 할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사실은 저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 앉아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돌아다니는 거 안 음, 좋아하고 운동 싫어하고 근데 그런 내가 이 도전해 보겠다고 막 밖에 나가서 달리기 연습하고 음, 그래도 5km긴 하지만 완주를 한 것도 되게 의미 있었고, 음, 또 개인적으로, 음, 그 덕에 뭐 사회 본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회는 또 처음이었는데, 음, 사회 보면서, 아, 이렇게 배우는 아니지만, 아, 내 안에 무대가 있구나. 음, 나라는 사람한테 음, 아, 무대라는 게 여전히 있구나. 계속 무대에 서는 일을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해준 경험이어서 사회 본 음, 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 음, 영어 공부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 덕에. 음,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건 찬물 샤워? 음. 저도 봤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추위를 되게 싫어하는데 음, 어디선가 이렇게 몸의 세포를 깨우려면은 이 찬물 샤워가 되게 좋다고. 근데 절대 저 양치도 찬물로 안 해요. 근데 이참에 한번 음, 마침 뭐 소재도 떨어졌고 했으니까 이거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여름이고 하니까 해보자 이래서 이제 또 하게 된 것도 기억이 나고요. 음. 그러면서 뭔가 더 삶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 뭐, 결과가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간에 네. 하나의 뭔가 에피소드가 되는 거고, 또 이제 글을 쓰시니까 하나의 글감이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작년에는 그런 목표를 그러면 세우셨고, 올해도 그런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셨나요? 음, 우선 올해는 요거 재밌어서 올해도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해요. 어, 네. 올해도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도 매달 새로운 거 하나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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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아직 1월이 반 정도 지났는데 1월은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우선 1월은 음. 제가 1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이제 트레발이라고 그 아, 유료 독서 모임이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모임장을
하게 음, 됐거든요. 다음 질문을 드릴 게 그거였는데, 아, 네. 잘 꺼내주셨네요. 트레바리 독서 모임을 파트너로서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네네. 대한 경험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 제 책 패고 끝나고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서 이제 마침 너무 날짜가 1월 첫째 음, 주부터 음, 날짜가 돼가지고 제가 사실 모임장 같은 거를 한 번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미 리더 자리에 섰다가 나는 리더는 음, 아닌 것 같다. 나는 약간 좀 반장 정도? 좀 음, 뭔가 리더가 있으면 약간 페이스메이커 정도? 음, 그냥 그 정도 역할이 맞지. 그냥 리더는 아니다 해서 사실은 리더 위치에 있는 일을 사실은 거의 안 하고 음, 그냥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조력자. 사람 음, 조력자로 할게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저항감이 엄청 컸어요. 그쵸. 부담이 되는 것도 네, 사실이고. 네, 네. 음, 특히 또 제가 뭔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애 둘을 제가 거의 독박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 트레바리는 오프라인 모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애를 맡기면서 또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나 한 번도 이런 거 해보지 않았는데, 막 저항감이 너무 많은데,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하나의 저한테 또 이제 이걸 딱 뚫고 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또 이제 하겠다고 했고, 하게 되었고, 그래서 1월에 마침 딱 그게 첫 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1월 음, 첫째 주 토요일이. 음, 그래서 올해 한 번도, 1월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은 독서 모임, 장, 음, 진행. 음. 그게 한 번도 안 해본 일. 그러게요. 그 후기도 제가 블로그 들어가서 봤는데, 예, 끝나고 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네네네. 네, 하여튼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어이구, 참.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순탄하게 계속 잘 하시겠다, 그죠? 네. 네, 항상 시작이 우선은, 어렵지, 그죠? 네, 네, 네.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제 제가 어제 혹시 뭐 데미안님 아시죠? 네네네. 데미안님이 저희 동네 근처에 뭐 음, 강의하러 오셨다가 블로그 이름님들 번개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번개에 음, 참석했는데 음, 거기에 참석하셨던 그 비티오님 BTO님. 아세요? 예, 네, 그러니까 비티오님 데미안님, BTO님 다 여기 피플 인사이트에도 오셨답니다. 아 데미안님은 알고 있었는데 비티오님도 그럼요. 그래서 비티오님이 제 이제 엄마 책 얘기를 듣고 음, 이거를 클래스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다음 이게 트레바리는 이제 1년씩 계약을 하는 거여가지고 음, 다음 트레바리 어쨌든 4개월이 끝나면 다음에는 요런 음, 음, 쓰는 쪽으로 트레바리 모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까지 이제 미쳐가지고 그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좋네요. 좋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기회가 또 다른 네. 기회 문을 열어주고, 또 이런, 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또 좋은 점이 여러 가지 그런 소스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영감을 또 주시니까. 네네네. 음, 그래서 이제 딸이 쓰는 엄마의 자서전이란 타이틀이 음, 비티오님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음, 하셨는지 음, 요거를 진짜 글쓰기 뭔가 프로그램으로 하면 너무 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남자들은 그렇죠. 아빠가 되고 여자들은 엄마가 되고 아니면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음, 생각을 또 안 했다가 음. 그래요? 말해가지고 정말 그러면은 분명히 작가님처럼 뭐 딸로서 아들로서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글을 쓰고 네.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네. 하나의 교재로서, 네, 하나의 네. 레퍼런스로서. 그래가지고, 음, 네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기록을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메모해 음, 놨거든요.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는 정말 베리굿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네, 다음에, 어쨌든,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에 만약에 한 번 더 열어서,
음, 쓰는 쪽으로 음. 어, 해보면 좋겠다. 요 주제로 해보면 좋겠다. 이거는 뭐, 그거 플러스 약간 다른 것도 예를 들어 뭐, 도서관이든 어디 뭐 문화센터든 하여튼 음, 다른 곳에서도 또 아니면 기획서 그런 걸 온라인이든 써서. 오프라인이든 정말 말 그대로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런 클래스를 그래요. 하는 거는 강좌로서도. 예. 어,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도 뭐 10대도 부모가 있을 것이고 20대도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근데 연령 제한도 없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 내가 50대야. 근데 50대인데도 수강생으로서 현재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살아 음, 계신 대로 쓸 수 있는 거고 음, 돌아가셨어. 그럼 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을 회고하거나 그분한테 음, 어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로서도 그러니까 음. 이거는 연령 제한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트레발에 국한하지 말고 제가 좀 더 폭넓게, 완전 폭넓게 뭐 도서관이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어, 평생 뭐 이렇게 교육관이든 뭐든 이거는 진짜 청년 그다음에 뭐 중장년 뭐 시니어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음, 왜냐하면 부모에 대해서 뭔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말 그대로 구분이 없는. 음, 그러면 또 제가 POD 출간을 했으니까 음, 아예 음, 그분들이 쓴 책을 POD로 음. 출간을 해드려도 그것도 괜찮겠네요. 괜찮고 네, 네. 아니면은 정말 그냥 뭐 기획 투고 기획 음, 출판으로 뭔가 타진을 어쨌든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음, 뭐 작가님께서 좀 부담되면은 그런 거를 소개를 하거나 연결을 음, 시켜주거나 뭐 어쨌든 음, 그래서 그 POD 뭐 POD로만 국한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어, 옵션인데 저처럼 네네. 이렇게 하는 채널 경로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좋으면 그냥 말 그대로 기획 투고를 음, 해가지고 기획 출판을 해가지고 투고를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다 여지가 있는 거죠. 오, 네. 더 넓혀보겠습니다. 생각을. 정말로 제가 뭐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너무 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음, 아, 네. 음, 비티오님. 역시 아이디어 뱅크 그죠? 예, 비티오님. 예, 잘 되면 나중에 비티오님한테 양복 한번 사드리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유, 어쨌든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1시간 반이 다 돼가는데 예, 그래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또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네. 피플 인사이트의 거의 세 가지 공식 질문 세 가지 정도를 드리기 앞서가지고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뭐 꼭 올해에 제한된 게 아니고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뭐 목표라고 할까 꿈이랄까 뭐 이런 게 혹시 음, 있으신가요? 난 뭐 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이러한 모습이 되고 싶어요. 이러한 삶을 음, 살고 싶어요. 뭐 되게 큰 것도 괜찮고 세세한 것도 괜찮고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어때요? 우선은 수고를 해서 기획 출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와 진짜 전문 편집자와 함께 작업해서 정말로 서점에 재고가 깔려보고 서점에도 내 책이 하나 있어 보고 이런 경험을 또 해보고 싶고 왜냐면 앞으로 저는 이제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까 좀더 더 큰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제가 좋아하는 거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썼다면 이번에는 기획 출판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올해는 기획 출판을 투고해서 기획 출판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 음, 궁극적으로 저는 음, 제가 아무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음, 이 위치를 벗을 수도 없고 벗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엄마들을 좀 엄마라는 위치에서만 살지 않게 음, 엄마를 살면서 동시에 나라는 사람으로서도 살 수 있게 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독려해주고 음, 좀 가정 밖으로 좀 커내고 싶어요. 음, 그래서 엄마들을 위한 강연도 하고 싶고 음, 엄마들을 음, 엄마들한테도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고 그 음, 엄마들이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거를 좀 돕고 싶기도 하고요. 음, 이 두 가지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글 쓰는 일과 글 쓰는 대상이 이제 메인 타겟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음.
육아하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뭐 음, 육아 대디가 될 수도 있고, 음, 육아 맘이 될 수도 있지만, 음, 육아를 하는 음, 사람들이 음, 아이만 바라보지 않고, 음, 나도 함께 음, 살 수 있는 그런, 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동력을 일으키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음, 그거를 하고 싶고, 또 책은 계속 꾸준히 하고 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음, 아이들이 다투고 둘째가 이제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는 음. 남편과 세계 여행을 떠날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한테 얘기했거든요. 나 이제 우리 애가 성인이 될 때 우리 세계 여행을 가자. 뭐, 2, 기간은 3년 얼마 정도. 정도? 지금 거의 한 16년 정도 남았을게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여행하실 건지. 네, 한 2년에서 3년? 어, 음, 이제 근데 그러려면은 뭐 건강도 챙겨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있어야 2, 3년을 또 떠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애들도 잘 커 있어야겠죠. 음, 자기들이 성인이 음, 됐는데도 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은 부모가 좀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지금 또 노력해야 되고 음, 그리고 또 세계여행 떠나서도 계속 그거를 글로 남기고 싶고, 음, 떠나와서도 그거를 또 책으로도 남기고 싶고, 음, 해외 나가서 북토크도 하고 싶고, 영어로. 어, 그런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 되게 좋네요. 예, 그리고 뭔가 그런 원하는 바가 확실하다는 거는 그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또 동력이 되는 거니까. 그죠? 맞아요. 야, 남편분도 당연히 동의를 하셨겠죠? 그런 세계 여행 뭐 이런 거 서로가 합의된 거죠, 그거는. 네, 남편도 기다리고 있고, 좋아하고 어, 있고, 음, 이제 남편은, 이제 저는 막, 뭐 히말라야도 가고 막 이렇게, 뭐 사실 뭐 배낭여행도 갔다 오고, 막 여행을 좀 다닌 편이었는데, 남편은 사실은 여행을 거의 다 못 다녀본 사람이라서, 음, 오히려 남편이 더, 그거 너무 가고 싶다. 어, 왜냐면 그때면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이제는 지금 한참 애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고. 좀 더 일찍 경제적 자유가 온다면 아이들과 함께 떠날 의향도 있지만, 음, 만약에,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제 애들은 성인이니까 알아서 살라고 하고 저희 부부 둘이서 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또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결국 제가 이제 엄마들을 조금 음, 나로서 살게 하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트레발이 제가 이 진행을 앞두고 음, 제가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친한 언니가 음, 그러면 자기들을 데리고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오, 리허설처럼. 음, 그래서 실제로 동네 아줌마 독서 모임이 생겼어요. 음, 거기서도 제가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에 시초가 되는 음, 활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모임에서도 첫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들이 다 이렇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 처음 해본 것 같다고 음,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음, 곧 다음 주에 이제 있을 모임도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진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발점이 되겠다, 그죠? 네네. 어유, 응원하겠습니다. 예, 제, 좋네. 그리고 꼭 언제가 됐든 간에 원하시는 그런 해외여행도 남편분과 꼭 재미나게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은은하 온도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음, 행복이란, 어, 최근에 제가 또 공저로 책 한 권을 출간을 했어요. 이제 지혜로운 숲 혜림님이 필두로 계시는 모임에서 출간을 하게 됐는데 그때 딱 쓴 책이 어쩌다 행복이에요. 예요. 책 음, 제목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행복에 대한 거를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행복의 기준이 좀 많이 높은 편이고 많이 높은 편이죠.
뭔가 웬만치 해서는 막 음, 행복한 느낌이 별로 이게 행복인가? 이런 걸 음, 행복이라고 해도 되나 싶은 사람인데 사실 저희 남편은 행복이 되게 쉬운 사람이거든요. 음, 저희 남편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밥 먹으면 행복이래요. 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당신은 그럼 맨날 행복하겠네? 그랬더니 자기는 맨날 행복하대요. 이야, 부럽다, 그죠? 네. 그래서 너무 부럽다. 막 그러면서 그 남편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서 이제 정의를 내려 사전에 찾으면서 찾아보니까 글을 써보니까 이 행복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일상생활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이 만족이라는 상태고 그 만족감이 있으면 행복이 된다라는 음, 맥락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근데 먹는 것도 부족하지 않아. 뭐 입는 것도 부족하지 않아. 집도 부족하지 않아. 다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지금 행복한 거구나. 라는 음,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다 지금 이 상태가 아무도 아프지 않고 그러네요. 네. 남편분의 말씀이 근데 그 행복의 전문가 서은국 교수인가? 예, 네. 그분이 하시는 정말 행복 전문가신데 사랑하는 네네네.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게 그게 정말 행복이라고 인간은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편분이 제대로 알고 계신 거죠. 본능적으로. 예,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인간은 그렇대요. 예, 남편분한테 꼭 전해주세요. 당신은 행복의 정석을 제대로 실현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머, 예. 근데 신기해.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많은 네. 사람들이. 예. 그게 맞아요. 행복인데 다른 거, 그죠? 가장 뭐 음, 흔한 걸 예를 들자면 뭐 소유욕, 그죠? 음, 막 음, 이런 거. 근데 그 다 필요 없고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그게 바로 행복이다. 맞아요. 네. 예. 그것도 행복이고, 특히, 어쨌든 지금 뭔가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지금이 행복이고, 음, 특히 언제 딱, 너무 좋다, 이럴 때가 느껴지냐면, 음, 우선은 제가 할 일들을 다 마치고, 뭐 그 블로그 글도 쓰고, 뭐 원고도 쓰고, 막 필사도 하고, 독서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막 할 거 다 하고, 우리 남편도 일하고, 뭐 우리 애들도 학교 갔다 오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음, 저는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랑 애들이랑 막 놀아. 막 음, 깔깔거리면서 놀아. 음. 딱 그런 모습을 볼 때 행복해요. 그렇죠. 음. 되게 뭔가 좀 푸근하고 네, 훈훈하고 네, 네, 충만함이 느껴지고, 그죠? 네, 네, 화기애애한, 네, 네. 예, 뭔지 알 것 그런, 같습니다. 네, 음, 그때가 딱 함을 느끼는 가장 큰 순간인 것 같아요. 그죠.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가족이 그냥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단란하게 지내는 그 모습 순간이 행복이죠. 뭐.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1시간 딱 반 지났네요. 아,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시간 반. 박한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 하시면서 느끼셨던 네.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은 이렇게 어떤 질문이 나올까 좀 긴장을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구나. 그럼요. 주인공인데. 음, 그래서 너무 말을 많이 했네. 막 너무 근데 재밌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배우 하게 됐지? 나 왜 배우 그만뒀지? 나 왜 글쓰기 시작했지? 이러면서 잠깐 동안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조금 이렇게 지나가 보면서 나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도 되게 기쁘네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은은한 온도 작가님을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음, 제가 어제도 쓴 글에 이런 비유를 썼어요. 이제 요즘 사람들은 얇은, 얇고, 음, 얇은 철 테두리에 얇은 음, 철로 된 생각 테두리를 가지고 사는 것 같다. 음, 음, 다시. 얇은 철 테두리, 음, 철 생각 테두리. 음, 그래서 너무 얇기 때문에 음, 온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음, 그리고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이제 굳어져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변에서 너무 뜨거워지면은 너무 빨리 뜨거워지고, 주변이 차가워지면 너무 빨리 차가워지고, 그렇게 내 중심이나 생각 없이 얇은 철로 된 생각 테두리를 가지고 요즘 많이 살게 되는 것 같고, 특히나 뭐 AI나 이런 영상들이 많아지면서 더 굵고 깊고 사유하는 생각들보다는 계속 더 얇아지게 만드는 도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 얇아지다 보면은 이제 테두리가 없어지면은 저도 사라지게 되겠죠. 음, 그래서 점점 더 책을 읽고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학문 공부뿐만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내가 가진 얇은 철 생각 테두리를 조금 더 견고하고 이젠 좀 철이 아니라 조금 더 탄력이 있는 물체로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두께도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안전하고,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서, 피플 인사이트를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도, 음,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 험난한 변화 많은 AI의 세상에서 그 나라는 사람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나라는 사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박근필 작가님이 쓰신 책처럼 생각의 틀을 리셋하는 것처럼 저희 더 두텁게, 더 단단하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저희 함께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죠? 뭐, 학문적인 공부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돼야 될 거는 나에 대한 공부죠. 그죠?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나를 점점 잃어가고, 그죠? 예. 결국에는 나로서 살지 못하고, 예. 그래서 다른 걸 일단 다 제쳐두더라도, 나부터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란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원하는 건 뭐고, 원치 않는 건 뭐고, 맞아요. 뭐 그런 등등등. 뭐 음,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맞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넘게 인터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이고, 다음에도 네.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끝으로 오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은은한 온도 작가님과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